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9월 모평이 영어 1등급 비율이 4.3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대 정도만이 1등급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멘붕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절대평가에 시작했을 때는 10% 정도였다가 점점점 이제 평가원이 난이도 조정을 잘 해서 잘이라고 해야 되기에는 아이들에게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변별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상대평가와 다름없는 비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뭐 공포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만만히 봤다가 더 발목을 잡는 게 영어라서 국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국어 때문에 재수를 했거든요. 국어는 일단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중학교 때 내신도 뭐 A 잘 봤다가 고1 딱 됐을 때 멘붕 와서 바로 학원으로 달려오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던 영어. 올해 수능 최저 충족 관건은 영어다라고 11월 6일에 진학사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종이든 내신이든 정시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그때 영어는 내가 안전빵으로 1등급 맞고 최저 기준에 딱 내가 넣을 수 있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잘 써야지 라고 하는 게 가장 영어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그걸 못 쓰면 수능 최저 기준 다른 거 국어 진짜 열심히 하고 수학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작 영어에서 미끄러져서 수능 최저 기준 탈락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는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절대평가여서 이런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고1 내신 때 완전 애들이 무너지고 고1, 3월 모의고사 때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어과 원장님이 이번 3개월이 굉장히 중요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고등 내신 영어를 보시면은 중학교 때 A등급 받았다고 해서 절대 고등 영어를 1등급 받을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휘 난이도가 극악이 돼요. 내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범위가 너무 많고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신 스타일과 또 모의고사 나오는 또 수능 유형은 또 굉장히 다르죠. 그거 두 개 다 지금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혹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직독직해는 되게 잘해요. 막 긴 문장이 나와도 선생님 이건 껌이에요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직독직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해를 못해요. 눈빛이 막 흔들려요. 그게 결국에는 내신은 뭐 어떻게든 암기를 막 시켜요. 암기하기가 많다고 하지만 시키는데 모의고사 수능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3년 때문에 틱톡,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긴 문장 자체도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조금 애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등 영어와 수능 영어도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고1 영어 모의고사는 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고3 수능이 됐을 때는 제가 이게 끊겼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5문장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문이 길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옛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한 문제가요 2분 이상 넘어가면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나는 1분 안에 한 문장을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유형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사실 진부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습니다. 뻔해도 이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법, 꾸준히인데요. 지금부터예요. 단어랑 문법 잘 해놔야지만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어떠한 입시 제도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어머님 세대 때도 그랬고 제 세대 때도 그랬고 지금 아이들도 지금 수능이 안 바뀐 건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계속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는 아이들은 결국 기초가 잘 되어 있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뭘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 어휘 일단 잡습니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휘도요. 뭐 예를 들면 쉽게 할게요. 보이 하고 뜻 적어. 이러면 잘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에다가 빈칸을 놓고 써. 이러면 애들이 못 써요.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엄청나게 지금 수능 단어가 5,000개에서 9,000개 정도인데요. 유의어, 단의어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부터 많이 훈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유의어, 반의어는 내신에서도 많이 장난을 칩니다. 미사 지역 고등학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법 기초. 저는 다른 학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휘 문법만 해도 3개월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서술형에다가 모의고사 준비도 당연히 할 건데요. 제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딱 3월에 애들이랑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담임한테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고등학교 내 교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3월에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월 2회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제가 해설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리고요. 아까 국어 원장님께서 윈터 스파르타 프로그램 얘기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그럼 끝나고 원장님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윈터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매일 국어,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계속 국어랑 영어에 감이 생긴 채로 고1에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랑 비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윈터 스파르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해설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평가 방식은 매일 오면은 올 때마다 단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어, 반의어 포함하고 10% 이상 오답이 되면 제시하고 물론 숙제 못하면 다 끝내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월말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정규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미리 공지를 해서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에다가 이제 고1은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차별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눈 뜨고 잠 잘 때까지 둘이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학원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자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학원을 하면 좀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부터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초등이든 중등이든 레벨 테스트라는 그 단어에 애들이 미간 딱 찌푸립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대형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벨 테스트를 많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을 맨날 보니까 40분 정도만 애들이 푸는 것만 봐도 아 어디가 부족하구나 기본기가 지금 약하구나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한 건 심층 상담이에요. 여기는 20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제는 1시간까지 했어요. 2명을. 미사고, 미강고 애들 1시간씩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담임보다 더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량 진단, 그 다음에 상담 결과를 레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요. 총평에 영어 또는 국어 공부 관련,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학습 관련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그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저희는 씁니다. 영심이라는 건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라서 실제로 학생에게 나갔던 걸 제가 각색을 해서 샘플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게 저희가 정석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거나 아이가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저희랑 미리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은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중학생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초등하고 중등은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이패드예요. 애플 펜슬로 직접 쓰라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거? 움직이는 거? 네. 웬 히 하다가 갑자기 애가 멈췄죠? 이러다가 갑자기 막 쓰다가 막 지워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쭉쭉쭉쭉 내려요. 이걸 막 체크를 자신 있게 하다가 갑자기 또 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멍을 때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 투부정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기존의 거는 막 많이 보고서 틀린 개수로 약한 점을 파악하는데 저희는 지금 애가 멍을 때리기 시작했으면 이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이 녹화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머님들께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차별점은 이제 그러면은 3시간,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중에 자기주도 시간이 1시간이 들어가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강의만 쫙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복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하면 편한데 무조건 복습 꼭 하고 가라. 그 다음에 오답노트 정리하고 그날 배운 거 저한테 설명하고 가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애들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게 네가 모르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개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오답노트 쓰라는 것도 혼자는 잘 못 써요, 초반에는. 그리고 잘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잘 못 씁니다. 그냥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예쁘게 막 형광펜 칠하고 거기에 이제 공을 들이느라 정작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틀린 문제를 제가 카테고리 유형을 딱 나누면 거기에 체크를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자기가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린 이유를 스스로 고민하게 합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애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 거구나 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국어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저희는 PT를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이 먼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신청을 해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규 수업이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쉬는 시간, 빈 시간 오라고 합니다. 클리닉 시간에 와도 되고요. 토요일에. 그래서 제가 1대1 클리닉을 진행한 다음에 피드백을 드리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문법, 쓰기, 독해 같이 있는데요. 저는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것도 과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천일문 또는 그거랑 비슷한 다른 또 좋은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천일문은 되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모아지는 상황을 봐서 교재는 세부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긴 글을 직독직해를 넘어서서 내 것으로 체화를 해서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지문 백날 풀어도 이게 안 되면 계속 오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한 내용을요. 학원 오기 직전에 막 이렇게 하는 거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카톡방에 올리라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학원에 오면 2차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저랑 국어원장님은 학습 플래너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애들이 학습 플래너도 그냥 대충 오늘 국어 3페이지, 영어 1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 꼭 써. 그리고 갖고 와.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해줘요. 이거는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카톡을 받았습니다. 하남고 교사의 학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저희 그 미사 맘카페에 올린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서울권에 있는, 미사가 아니라 서울권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그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하남고 교사 학부모님께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어 교습비랑 시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